네, 지난 11일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신 씨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신혜성 씨가 이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 좀 조사 결과 한 13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한 4번 정도 요구를 했는데 다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네.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4차례나 거부했다라는 사정, 그리고 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아주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오해가 또 일각에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재판을 받다 보면 음주 측정 거부가 이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음주 운전 적발보다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강남구 논현동의 식당에서 이 동승자인 이 성남 쪽으로 이동할 땐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 성남에서 잠실 쪽으로 한 13km 가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범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적은 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신혜성 씨가 이 운전을 한 차량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 또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이제 탄 상태였는데 왜 다른 사람 차량을 탔는지를 놓고도 좀 말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네. 이와 관련해서 절도 혐의가 아니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라는 걸 적용하기로 네. 했다고 하죠. 이건 뭡니까? 일단 절도죄로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혜성 씨 측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이 해당 발레를 하는 그 기사분이 키를 넘겨줬기 때문에 너무 만취한 상태여서 본인의 차인 줄 알고 탑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그 해명 내용도 변경이 되긴 했는데 그때는 발레를 하는 분들이 다 퇴근을 한 이후여가지고 차키가 그냥 꽂혀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의 차량을 타고 가면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절도죄입니다. 네. 근데 신혜성 씨는 내가 남의 차인지 몰랐고 만취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 타인의 소유하에 있는 물건을 내 소유로 하겠다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다음 차순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불법 사용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나 뭐 항공기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도 이 절도죄보다는 딱 절반 수준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서 이 고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을 때 일시 사용하는 그 부분만 처벌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뭐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굳이 다른 사람 차를 네. 이렇게 절도했을 것 같진 않긴 한데 하지만 이거를 뭐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건 어떻게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아마 만취 상태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이 본인이 그 키는 꽂혀 있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승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혜성 씨 측에서는 본인이 차량의 키를 갖고 있었고 이 열쇠를 지참하고 있어서 문이 그래서 열리는 거라고 착각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동이 걸리는 게 이 차량용 이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본인이 무단으로 절도로 이 신고가 들어갔던 차량은 흰색 SUV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본인 소유 그 당시에 발레 파킹을 마쳤던 차량은 검은색의 쿠페 차량이라고 지금 전혀 나오고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인데 종도 말이죠. 다르고 이게 어떤 형상도 많이 달라서 착각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면밀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혜성 씨가 사실 운전 혐의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7년 4월에도 입건됐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음주운전도 이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음주운전을 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상당히 이제 재범률이 높은 편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게 이른바 습성, 그러니까 상습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범죄 유형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실무에서 해보더라도 아주 평범한 회사원, 가정주부, 그리고 뭐 기업의 임원 등 분들도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 걸리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걸리지 않겠지, 뭐 과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주변에도 발생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수치가 이런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10명 중에 적발된 건수를 보면 한 4명 정도가 음주운전 재범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2017년도부터 비교적 근래인 2011년도까지 40% 이상의 재범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표가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음주운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고요. 한 올해 들어서 일단 기억나는 것만 한 9명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큰 그 연예인들인데 음주운전 적발이 잦아지면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도 좀 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는데 이번에 적발된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음주 측정 거부했다라는 건 또 상당히 또 대중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재범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이.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9월에 배우 곽동원 씨가 차량에서 잠든 채로 발견이 됐었죠. 그때도 음주운전을 한 그 거리 자체도 짧지가 않았었습니다. 한 10km 정도를 제주에서 운전을 했던 경우인데 이 부분이 본인만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적인 특성상 곽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던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또 본인이 주연급의 배우이기 때문에 뭐 편집을 한다거나 해당 촬영분을 드러내거나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어떤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되고 실제로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해당 영상 등을 유튜브 등에서 바로 내리기도 했고 손해배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도 나온 바가 있어서 이게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받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좀 엄중하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오늘 한 재판이 이제 시작된 게 있는데 국제 비영리 단체 위민 언 앱의 홈페이지를 우리 정부가 접속 차단했던 조치를 두고 이제 소송이 제기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쟁점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위민옷 앱이라는 곳이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인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당 사이트에는 어떤 낙태와 관련돼서 여성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방향과 관련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절 관련 의약품을 연결해주고 실제로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낙태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입법적인 공백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온라인상에서 이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정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건 불법 사이트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 망 관리자들 9곳에 차단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올 3월에도 있었지만 지난 19년 3월에도 한 번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2차례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도하다. 네. 사실 의약품을 배송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가진 게시글인데 분리하지 않고 전면 폐쇄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한 건 과도하고 사전고지조차 없었다. 이런 부분은 이 행정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다. 불법적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소송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네.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그 낙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데 말이죠.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웹사이트는 이제 낙태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이라든가 여성들이 좀 알아야 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제 이 접속을 차단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렇다면 의약품을 제공하는 건 우리나라 실정법상, 약사법상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낙태약품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하는 것 자체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시판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변호인 측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건강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선택지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정당행위다. 법령상 이 어떤 사회상규에 맞는 행위라면 이게 실정법상 위반이 있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임신을 한 상태인데 이 임신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로서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또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이 정당행위, 긴급 피난 전부 위법성이 조각되는 처벌이 불가능한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게 지금 위민 온 웹 측의 어떤 주장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WHO에 사실 조회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 중단이 여성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 WHO를 통해서 이 증거 자료로 현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신이 또 올지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앞으로 남은 법적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법정에서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국회가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 그 재판소에서 결정문 취지에 담은 대로 주수별로 판단을 좀 달리 할 것인지 해외 입법례도 보면서 이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논의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 불법적으로 임신 초기에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불법적인 약이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 판매업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해서 임신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지 않고 있다는 거 현장의 혼란만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그 웹사이트를 그 정부 당국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후속 조치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